오늘은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커버드콜 상품의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걸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기도 한데 제가 오늘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 들어서 해외 배당형 상품의 그 이중과세 문제 때문에 해외 커버드콜 상품의 순자산이 돈이 엄청 빠지고 바로 어디로 갔느냐? 바로 코스피 200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커버드콜 상품으로 많이 넘어갔고요. 2024년에 한 5천억 정도 있던 순자산이 올해 한 3개월, 2달밖에 안 됐는데 거의 5천억 정도 돼서 1조 정도의 규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YG 200이나 코덱스 200 상품이 가장 많은 수혜를 받았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세금 문제인데 어떤 이유인지 제가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내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ETF는 세금을 내는 게 원칙입니다. 즉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는데 예외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상품이 있습니다. 즉 국내 일반 주식에 투자하는 ETF는 비과세가 원칙입니다. 즉 1,000원에 사서 2,000원에 팔면 1,000원을 벌었는데 그 1,000원은 세금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일반 주식, 그 주식형이 아닌 커브드콜 ETF 같은 경우에는 주식 파생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매매 차익, 즉 1,000억의 수익이 나면 그 1,000원에 대해서 15.4% 세금을 낸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봐야 될 거는 바로 배당소득세라는 개념이에요. 즉 ETF를 1,000원에 사서 2,000원에 팔았으면 저희가 그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보통 양도소득세를 낼 것 같잖아요. 뭐 저희가 집을 사도 그렇고 뭐 어떤 걸 사서 돈을 벌면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이 세금을 내는 명칭 자체가 양도소득세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뭐냐? 바로 배당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이 배당소득세를 낸다는 의미는 뒤에 가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즉 국내 주식형은 비과세입니다. 세금이었는데 국내 주식이 아닌 다른 상품들, 국내 채권을 사든 뭐 원자재들 금을 사든 해외 주식 S&P 500을 사든 레버리지 인버스 파생형을 사든 이런 거를 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매매 차익 내가 1,000원에 사서 2,000원이 됐으면 그 번 1,000원에 대해서는 과세,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근데 그 명칭 자체가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배당소득세라고 불립니다.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그냥 배당소득세라고 하고요. 제가 라이즈 ETF에 물어봤는데 그 국내 주식 투자에 따른 매매 차익은 비과세라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좀 나눠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설명드려야 되는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커버드콜 ETF 주식 파생형 ETF의 매매 차익 1,000원에서 2,000원이 되면 과세,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세금을 내는 게 있어서 1,000원에 사서 2,000원이 됐으면 1,000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이 1,000원이 어떻게 구성되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구성 종목,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 ETF를 갖고 있는데 이 코스피 200 ETF에서 삼성전자를 갖고 있어서 삼성전자의 주식이 올라서 이 주식을 팔아서 생긴 양도 차익, 캐피탈 게인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고요. 이 삼성전자를 갖고 있어서 배당이 나오면 이 배당에 대해서는 15.4%가 과세 대상입니다. 그리고 커버드콜에서 가장 중요한 옵션 프리미엄, 옵션을 매도해서 받은 프리미엄은 비과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 차익은 주식을 사고 팔아서이든 매매 차익은 비과세, 옵션 프리미엄도 비과세. 다만 세금을 내는 거는 구성 종목으로 인해서 받은 배당은 배당의 15.4%가 과세 대상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ETF의 가격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저희가 MTS에서 눈으로 보는 가격이 매매 가격이라는 겁니다. 아까 1,000원에 사서 2,000원이 되면 매매 차익이 1,000원이 발생했죠. 그런데 1,000원이 발생을 했는데 과표 기준가, 즉 세금을 낼 때 전용으로 쓰는 기준가가 있습니다. 과표 기준가라고 하고요. 이 과표 기준가는 1,000원에서 2,000원에 내가 매도했다고 하더라도 1,000원에서 2,000원이 되지 않고 오히려 1,000원에서 1,500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올라가는 부분은 내가 세금이 대상이 되는 부분만큼만 올라갑니다. 아까 앞에서 뭐라고 그랬었나요? 삼성전자를 매도해서 받은 그 매매 차익,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고 옵션 프리미엄도 비과세고 배당을 받은 이 부분만 과세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과표 기준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커버드콜 ETF 상품이 매매 차익은 0원이고
배당도 0원이고 오로지 옵션 프리미엄에서 1,000원의 수익이 났다면 이 과표가는 매수도 1,000원이지만 매도도 1,000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옵션 프리미엄은 전액 비과세이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매매 차익은 0원이고 배당이 1,000원이고 옵션 프리미엄이 0원이었다면 이 과표 기준가는 1,000원이 아니라 2,000원이 되고 과표 증분도 2,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을 계산할 때는 매매 기준가로 하는 게 아니라 과표 기준가로 하고 매매 차익과 과표 기준가 중에서 작은 것, 둘 중에 작은 거에 대해서 15.4%를 곱해서 세금의 금액이 계산이 되는 거고요. 정리를 하자면 국내 상장 코스피 200 커버드 콜을 투자하게 된다면 보유한 실물 주식에서 나온 배당금의 15.4%만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커버드 콜 상품은 주식의 매매 차익은 비과세잖아요. 근데 주식 매매 차익이 그렇게 크지 않죠. 그리고 커버드 콜에 갖고 있는 삼성전자를 갖고 있다고 하면 여기서 나오는 배당금이 클까요? 작을까요? 별로 크지 않습니다. 이 커버드 콜에서 주요 수입 원천은 바로 옵션 프리미엄인데 옵션 프리미엄 자체가 비과세이기 때문에 이 코스피 200 커버드 콜 상품을 갖고 있어서 내야 되는 그 세금의 대상 자체가 작기 때문에 세금을 기본적으로 매우 적게 냅니다. 그러면 저희가 국내 상장, 국내 주식별 커버드 콜 상품은 세금이 적은데 어떤 계좌로 투자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냐 살펴보면 아까 ETF 매매 차익은 원칙적으로 매매 차익의 15.4%를 과세한다고 했는데 이 매매 차익 자체가 엄청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성 종목 매매 차익은 원래 비과세고요. 옵션 프리미엄도 원래 비과세이기 때문에 이 구성 종목 배당 자체가 절대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크지 않은 거에 15.4%를 매겨봤자 세금 내는 양 자체가, 세금 내는 금액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브드 콜에서 매매 차익, ETF 매매 차익의 15.4%를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 자체가 크지 않을 수 있고요. ISA, IRP 연금저축처럼 이 연금저축 계좌의 과세이혼 저율과세가 좋았던 점은 해외 주식형 커브드 콜 상품은 배당소득세가 비과세가 됐었는데 그 조건이 사라짐에 따라 이 수많은 연금 계좌에 있던 해외 주식형 커버드콜 상품이 국내 주식형 커버드콜 상품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러면 과세 대상 분배금, 즉 세금이 대상이 되는 분배금이 얼마인지 살펴보면 이거는 각 운용사들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고요.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콜 배당 지급 현황을 보면 분배금은 각각 128원, 127원 이렇게 줬습니다. 다만 주당 과세 표준액이라는 게 있는데 이 금액이 세금의 대상이, 과세의 대상이 되는 금액입니다. 내가 한 주를 갖고 있어서 128원을 배당을 받았는데 이 3원만큼만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엄청 작죠. 127원도 마찬가지고요. 127원의 분배금을 받았는데 이 중에서 오직 29원만 과세 대상 분배금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주식형 커버드콜 상품을 사게 되면 어차피 과세 표준액 자체가 적기 때문에 내야 되는 세금액, 절대금액 자체가 작습니다. 저희가 최근 1년간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은 상품들을 살펴보면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콜 상품에는 연간 17% 정도, 그 코덱스 200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월간 4.91%여서 연한사는 비슷하게 될 겁니다. 이 두 상품의 분배금률이 가장 높았고요. 실질 운용 보수도 이 두 상품이 가장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들을 사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금 자체가 낮다라는 겁니다. 제 결론을 내볼게요. 국내 상장된 국내 주식 파생형 커버드콜 상품을 사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 즉 과세 대상 분배금 금액 자체가 매우 작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 계좌로 투자해도 되지만 굳이 연금 계좌로 투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품이 어떤 분에게 적합하냐 그러면 금융종합 과세 대상인 분들한테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배당을 많이 받는 분들은 과세 대상이 되는 이자나 배당을 받으면 엄청 불리해지지 않습니까?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비과세 배당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비과세 배당을 많이 주는 상품은 국내 주식 파생형 커브드콜 상품입니다. 그래서 내가 금융종합 과세 대상이다.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 커브드콜 상품이 좋은 상품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연금을 매년 1,500만 원 이상 수령한다. 이런 분들에도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종합위탁계좌로 국내 상장 주식 파생형 커버드콜 상품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